비오사바르 법칙을 통해서 아주 찰나의 전류에 의한 미소 자작의 세기를 먼저 정의를 했고, 그 식으로부터 앙페르가 이제 무한장 직선일 때, 한상 솔레노이드일 때, 무한장 솔레노이드일 때의 자기장의 세기를 다 정의를 했잖아요. 이제 이건 마지막. 원형 코일. 원형 코일이라는 건요, 진짜 원 형태의 코일이에요. 이렇게 계속 구리선을 감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전류를 흘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방향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지금 여러 가닥의 전류가 같이 도니까 4개 손가락이 전류 방향이어야 돼. 그러면 자속 지금 어떻게 가요? 이렇게 튀어나오는 자속이 나오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자속의 세기가 어떻게 되냐? 이거는 이제 그 전에 배웠던 거하고는 다른 방법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결론만 외울 거니까 결론을 좀 쉽게 볼게요. 자, 자기장의 세기는, 자, 분모가 뭐예요? 이 R이잖아.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우린 이렇게 외울 거야. 자기장이 딱 이 원형 코일에 지름만큼 튀어나오더라. 이렇게요. 지름이죠. 원형 코일의 지름이에요. 그러면서 코일이니까 권수 감았죠? 전류 흘렀죠? 결국엔 요만큼 나오는 거죠. 이 파이 R이 아니죠. 지금 이 R이죠. 원형 코일의 지름만큼 나왔다라고 그냥 그렇게 외울게요. 그러면서 NI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바로 원형 코일 중심에서 나오는 자기장의 세기가 됩니다. 여기까지 가면 우리 자기장의 세기 정의할 수 있는 거 5가지 다 했어요. 비오사바르, 그 다음에 무한장 직선, 한상 솔레노이드, 무한장 솔레노이드, 원형 코일 중심 자개. 여기까지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딱 봐주시면 되고,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출제자라면 계산 문제 얘네요. 왜냐면 2파이R, 2파이R에 벌써 익숙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R인 걸 낼 수도 있겠죠? 2파이R은 원 둘레를 표현할 때 2파이R죠. 얘는 딱 직선 나오죠. 이 R, 지름만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기장의 경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전류와 자장의 세기 관계는 어떤 법칙과 관련이 있다? 비오사바르 우리가 아까 풀었죠? 이거. 얘도 지금 미소 자기장의 세기를 물어보니까 정답은 4번이 되죠. 다시 한번 볼게요. 분모는 우리 눈에 익숙한 구의 면적이 될 것이고, 전류가 흐르죠. 아주 짧은 길이의 도체. 그리고 회전하죠? 사인 세타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시겠어요? 자, 이제 이거 한번 볼게요. 반지름이 5cm고요. 권수가 100회인 원형 코일이래요. 이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cm? 5cm. 여기에 15A의 전류가 흐를 거래. 그러면 이렇게 튀어나오는 자기장이 생길 건데,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냐예요. 자기장의 세기. 튀어나오는 이 직선 자기장이 딱 얼만큼이라 그랬어요? 이 원형 코일의 지름만큼이라 그랬죠?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cm. 그러니까 0.1m가 되겠죠. 그러면서 지금 몇 회 감았어요? 100회 감았어. 몇 암페어에? 15A.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25000이 되겠죠. 곱하기 10, 곱하기 10 할 거니까.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오케이,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긴다고 알았어. 이게 가는 거지. 이제 이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려면 알아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회로입니다. 기기 시간에 자기회로를 엄청나게 보실 거예요. 철심에다가 코일 감으면 그게 자기회로래요. 어떻게 자기회로가 되느냐? 자, 봐봐요. 사각 철심에다가 코일을 이렇게 감았어. 가지고 여기다가 전원장치를 주면 당연히 전류가 흐르겠죠? 전류는 이 방향으로 흐릅니다.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가니까 자기장이 요 사각 철심을 빙글빙글 돌겠죠? 이렇게요. 이게 자속이죠? 자속이 철심 내부를 돌아요. 그래서 얘를 무슨 회로? 자기 회로라고 해요. 이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무슨 회로를 배웠어요? 계산하고? 전기 회로를 계산했어요. 그럼 전기 회로도 한번 그려볼까요? 전기 회로는 여기다 꼬마전구 달고 건전지 달고 이거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
전압원을 딱 걸어주면 뭐가 흘러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어디에 흘러요? 저항에 흐른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자기 회로에 철심 내부를 도는 주인공은 누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기 회로에서는 철심 내부를 누가 돌아요? 자속이 돌아요. 얘가 자속이면 이 전기 회로에서 자속하고 대응되는 개념은 누구인 것 같아요? 전기? 그렇죠. 전류가 되죠. 왜? 전류가 전기 회로를 뱅글뱅글 돌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이렇게요. 기호로 써서 보면은 지금 전기 회로와 자기 회로가 서로 대응되는 거를 비교해 보려고 해요. 지금 자기 회로에서는 자속이 철심 내부를 돌았다면 전기 회로에서는 전류가 돕니다. 맞죠? 자, 하나 더요. 자속이 돌 수 있게끔. 다시 말해서 자속을 발생시키는 힘이 누구예요? 자기 회로에서는. 자속을 발생시키는 애가 누구야? 여기서. 자속 누구 때문에 생겼어요, 지금? 코일 수하고 또 전압? 전류죠. 전류만큼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자속을 발생시키는 녀석은요, 바로 전류와 코일의 권수를 곱한 게 되죠. 자, 이제부터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 자, 발생할 기자를 씁니다. 안 써지네. 기. 누가 발생했어? 자속이 발생했잖아. 힘이죠? 기자력이에요. 발생했어요. 자속이. 자속을 발생시키는 힘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바로 나와야지. 전류를 일정하게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해주는 힘. 우리 그거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쓰면서 말했잖아. 발생할 기, 전류의 전, 힘, 력, 전압이에요. 그렇잖아요? 얘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기전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이 둘에 대응되는 거예요. 자, 하나 더요. 우리가 이거는 약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여기에 뭐 10A의 전류가 흘렀대요. 10회 감겨있는 권선에 자속이 흐르는 걸 봤는데 이 자속이 여기만큼 뭐 100웨버가 흐르느냐? 그러지 않더라 이거야. 100웨버보다는 무조건 적어요. 왜 그럴까요? 왜요? 자속을 못 흐르게 하는 여러 가지 환경 조건들이 있겠죠. 그럴 거잖아요. 굉장히 이상적인 상태에서 뭐 누설도 없고 뭐 이런 철심이 잘 통하게 하고 뭐 이런다 그러면 괜찮겠지만 어쨌든 자속을 못 흐르게 하는 그 요인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다 싸잡아서 두 글자로 말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못 흐르게 하는 정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전류를 못 흐르게 하는 정도 우리 뭐라고 불러요? 네, 얘도 저항이에요. 그래서 얘도 자속이 다 돌지 못해. 자기 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얘는 무슨 저항이라고 불러? 전기 저항이라고 부르겠죠. 이해되시죠? 왜 저항이 있다고. 자, 하나 더요. 못 흐르게 하는 정도가 있다면 그걸 거꾸로 부르면 뭐 하는 정도가 돼요? 잘 흐르는 정도가 돼. 전류가 잘 흐르는 정도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맞아요. 근데 고유 저항의 반대. 컨덕턴스 말고 우리가 세 글자로 부른 게 있었어. 딩동댕 도전율. 여기서는 쓸 자리가 없어요. 여기다 쓸게요. 도전율이요. 다른 말로 하면 전도율이요. 전도도라고도 하죠. 그러면 반대로 여기요. 자속을 잘 투과하는 정도 우리 뭐라고 그래요? 자속 투과 정도. 딩동댕. 이거예요. 이게 서로 대응돼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은 전기, 전하, 유전율 이렇게 말한다고. 근데 이건 유전율이 아니잖아요. 전류가 잘 통하는 정도고 자속이 잘 투과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도전율이라고 하셔야 돼요. 이게 오답 포인트예요. 유전율이라고 많이 생각들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속하고 대응되는 게 전속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있어요? 회로 비교하고 있잖아요. 자기 회로, 전기 회로. 되게 중요한 핵심 단어는 회로라는 단어예요. 회로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자속하고 대응되는 건 누구다? 전류다. 여기도 오답이에요. 오답 포인트가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서로 대응되는 게 이렇게 되는구나를 눈으로 한번 봐주시면 되겠죠? 이게 바로 기출 포인트입니다. 되게 잘 나오는 곳이에요. 먹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자,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싫어하는 거. 식으로 보는 거. 가볼게요. 식으로 보는 거. 자, 자기 회로는 오메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얘도 쉬우니까 일단 봐드릴게요. 아까 우리 기자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죠? 발생할 기, 자속의 자, 힘 역자. 기자력의 정체가 뭐였어요? 전류에다가 번수 곱한 거였어요. 맞죠? 이게 기자력이에요. 그러면 얘만큼 뭐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 자속이 나와. 근데 제가 아까 그랬죠? 얘 10A, 얘 10번 감았다고 100웨버 흐른다고? 절대 안 흐른다고. 누구 때문에? 이 녀석 때문에. 얘 이름이 뭐예요? 자기 저항. 그래서 요 공식이 바로 뭐예요? 오메 법칙이에요. 자기 회로의 오메 법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자, 이걸 F로 두면은 NI라고도 하고 IN이라고도 쓰고 마음껏 쓰셔도 되고요. 이게 곧 저항 곱하기 자속이더라. 그러면 자기 저항은요, 우리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속분의 NI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쵸? 봐봐요. R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R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쵸? R분의 NI라는 식이 나와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자기 저항의 단위입니다. 옴이 아니에요. 얘는 뭐예요? 턴. 얘는 암페어. 맞죠? 암페어 턴이잖아. 퍼. 자속의 단위 뭐예요? 사람 이름. 웨버. 이거 잘 나와요. 다음 중 자기 저항의 단위로 알맞은 것은 이 문제 나옵니다. 뭐라고요? 암페아, 턴스 퍼 웨버라고요. 이게 자기 저항. 이게 되시나요? 자, 그럼 이번에는 자속 갈까요? 자속. 자, 자속도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이번엔 여길 뭘로 나눠야 돼? 왜 R로 안 해? 여기 자속으로 나눴어야지. 제가 이거 틀렸을 때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자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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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자속분의 NI가 되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자, 이번에는 똑같이 볼게요. 내가 알고 싶은 건 파이야. 그럼 뭘로 나눠주면 돼요? R로 나눠주면 되죠. 없어지고. 결론 뭐 나와요? R분의 NI야. 이게 되는 거야. 그죠? 단위는 웨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저항의 정의식에 대해서 또 한번 보자고요. 자, 이거 보지 마시고. 저항은 면적의 비례예요? 반비례예요? 저항은 면적이 클수록 커져요? 작을수록 커져요? 통과 면적. 통과 면적이 조금만 할 때랑 클 때랑. 그렇죠. 반비례 관계죠. 그러니까 어떻게 쓸 수 있어? 저항은 면적의 반비례예요. 이건 전기저항하고 완전 똑같죠. 철심 내부의 이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자속이 잘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항은 작은 거잖아. 반면에 길이를 생각해 보세요. 철심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저항을 견뎌야 되는 시간이 엄청 길어지죠. 그러니까 저항이 크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길이에는 비례해요. 이거는 전기저항하고 완전 똑같아요. 우리 저항했었잖아요. 저항은 면적에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합니다. 라고 했었어요. 똑같아. 근데 전기 저항에서는요, 지가 가지고 태어나는 고유 저항이라는 애가 있었고, 자, 자기 저항에는요, 투자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철심의 투자율. 그죠? 철심의 투자율이 크면 클수록 자속 투과 정도가 어때요? 엄청 좋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항은 어떻게 돼요? 작아지는 거죠. 이해되세요? 투자율이 클수록 저항은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와? 저항, 자기 저항의 정의를 해보자면 투자율에는 그리고 면적에는 반비례. 하지만 그 철심의 길이에는 비례하더라. 단위 뭐라 그랬어요? 단위 암페아, 턴스 퍼 웨버다. 이렇게 가는 거죠. 되세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이거 그거 물어봐요. 이거 이 식 물어봐요. 이 식이 시험 잘 나와요. 항상 저항은 이걸 물어봐요. 그 의미를. 그래서 누구에 비례하고 누구에 반비례하는지는 정확하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죄다 생략할 거예요. 나중에 문제 풀다 나오면 그때 여기서 다시 돌아와서 이런 식이 있었구나라는 걸 유도할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는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기 저항에서 크게 두 개 있어요. 전기 회로하고 대응되는 거, 그 다음에 오메 법칙이요. 자, 이거 볼게요. 단면적 주고, 길이 주고, 빛 투자율 주고, 환상철심에 60번 감았대. 여기에 0.5A의 전류를 흐르게 했대요. 기자력이 얼마냐고 물어봐요. 얼마예요? 이건 10초 안에 나와야지. 자, 기자력의 정체가 뭐였어요?
결국에 자속 발생시킨 애들이 누구였어? 전류였잖아요. 그리고 얘 증폭제가 누구였어? 건수였잖아. 둘만 곱해주면 돼요. 전류 얼마? 0.5. 몇 회? 6배. 그러니까 얼마? 300. 이거죠. 이거는 거의 함정 문제죠. 우리가 다 아는 거야. 대충 이거 계산 때리는 걸 다 아는 거죠. 실제자도. 이런 문제 낼 수 있겠죠. 자, 이것도 볼까요? 이건 진짜 잘 나오는 문제예요. 자기 저항은 길이의 비례. 그치? 면적하고 투자율의 고배는 반비례. 이게 진짜 잘 나오는 문제. 먹어야 되는 문제죠. 비례, 반비례 관계를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한 번 더 있죠. 자기 저항 단위가 뭐라 그랬어요? 암페어 턴스 퍼 맞아요. 웨버. 암페어 턴스 퍼 웨버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자, 이것도 한번 구해볼까요? 팁을 드리면 문제를 보면 답이 보여요. 구하라고 하는 거의 단위를 좀 봐보세요. 4번. 그렇죠. 바로 보이죠? 공식을 몰라도 풀 수 있는 이 신기함. 암페어가 1000암페어잖아요. 웨버로 나누래잖아. 200 나오죠. 이렇게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정답은 4번. 잘했어요. 자, 자기 회로예요. 생각을 해봐요. 제가 철심에다가요. 코일을 감았어요. 가지고 여기다가 전압을 딱 걸어요. 전류가 흐르겠죠. 제가 계속 높여요. 전압을 계속 높이면 전류가 어떻게 돼요? 계속 커지죠. 계속 커져. 자속도 계속 증가하겠죠. 근데 얘가 무한대로 증가할 수 있을까요? 무한대로 증가할 수 있을까? 계속 내가 증가시키는 만큼? 내가 여기를 무한대로 증가시키면 얘도 무한대로 증가될까요? 아니요. 절대 안 돼요. 지금 봐봐요. 이게 그 곡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걸 우리는 세로축이라고 하죠. 세로축이 의미하는 게 자속 밀도입니다. 밀도라는 건 얼마나 밀하게 나오냐를 보는 거잖아요. 같은 면적 치고. 그 다음에 가로축이 의미하는 게요. 자장의 세기인데요. 이거를 그냥 우리는 전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전류하고 자기장의 세기는 같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잖아요. 자기장의 세기를 일으키는 애가 전류죠. 그래서 얘를 자화력이라고 또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전류를 계속 증가를 시킬게요. 여기 전류를 계속 증가시키면 증가한 것만큼 지금 보세요. 어때요? 계속 증가하죠. 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어떻게 돼요? 일정하게 돼요. 이유가 뭘까요? 철심의 포화요. 포화라는 게 다 찼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표현해 드릴게요. 자속이 너무 많아서 이게 꽉 찬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더 이상 자속이 지나갈 수 없는 상태. 전류를 많이 넣어줬을 때 철심에 그냥 자속이 흐르는 건데요. 자속이 내가 전류를 계속 높여준다 해도 자속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해지더라. 뭐 때문에? 철심의 포화 때문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정해지는구나.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이걸 우리는 자기 포화, 철심에 자기 포화가 생겼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넘어서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우리가 전동기나 발전기, 변압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얘네들 내부에는요. 다 얘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기 회로요. 철심에다가 건선을 막 다 감았거든요. 왜? 이렇게 써요. 이유는 이제 여기서 보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무튼 다 자기 회로를 쓰는데요. 자, 여기에서 어떤 손실값을 알게 돼요. 자, 다시 한번 세로축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자속, 밀도. 가로축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자장의 세기. 자, 제가요, 전류를 계속 증가시켜 볼게요. 전류가 증가하니까 전류 증가량에 비례해서 자속이 계속 커지다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커지는 정도가 지금 점점 낮아지다가 포화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요, 이제 더 이상 어차피 얘 자속 안 늘어나니까 전류 다 빼야지 하고 전류를 0으로 만들 거예요. 전류가 계속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서 0이 됐어요. 0이 된 게 지금 여기예요. 지금 봐봐요. 전류는 0이 됐잖아요. 근데 자기장은 어때요? 0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다고요.
전류가 0이 된다고 0으로 안 떨어져. 그럼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거냐? 자기가 남았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잔류자기라고 해요. 여기서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할 거냐면 이거 직류 전원장치가 아니고 교류예요. 자, 나중에 배울 거지만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실게요. 자, 얘가요. 제가 점점 크게 해서 여기서 포화가 났대요. 그래서 제가 얘를 감소해서 0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얘 0 안 됐죠. 그래서 이번에는 전류의 방향을 바꿔요. 반대 방향으로 점점 크게 해볼게요. 그랬더니 이 자속이 반대 방향으로 생기겠죠. 원래 자속이 이 방향으로 생겼다면 이제 전류 방향이 반대니까 자속이 반대 방향으로 나온다고. 그럼 서로 뭐가 돼요? 상쇄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0으로 갑니다. 하지만 지금 어때요? 반대 방향으로 전류 투입이 됐죠. 이만큼. 이거요. 한 이만큼 가니까 0이 된 거야. 그래서 계속 이 방향으로 증가시켜 볼게요. 반대 방향으로 증가 했더니 역시나 또 한 번의 포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0으로 가야지 0으로 갔어. 근데 뭐가 돼요? 자기가 계속 남아있다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대 방향으로 전류를 넣어줘요. 그랬더니 상쇄되면서 0이 된다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요. 자, 이게 폐회로를 이루면서 계속 여기를 왔다 갔다 해요. 자, 여기 안에 면적이 보이세요? 이 면적이요. 이 면적만큼 뭐가 생기더라? 열이요. 난로가 아니면 여기서 생겨나는 뜨거운 거 우리 지금 사용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열은요, 난로를 제외하고 열로 생겨나는 거는 다 쓰지 않기 때문에 손실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에너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린 그 에너지 쓰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 면적만큼 열 손실이 일어나는구나를 이걸 통해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 이런 손실을 히스테리시스 손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회로를 사용하는 모든 기기에는요, 히스테리시스 손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얼만큼? 이 면적만큼. 그래서 우리가 그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행위들을 합니다. 그거를 기기 시간에 배우실 거예요. 이제 여기다가 규소를 함유를 시키면 이 면적이 훅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생기더라. 여기에서 나오는 시험 기출 포인트는요. 1번. 이걸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라고 해요. 열 손실을 보여주는 곡선이죠. 히스테리시스 곡선에서 세로축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가로축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제일 잘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 세로축과 만나는 점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가로축과 만나는 점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볼 건데, 세로축은 우리가 알고 있죠. 자기가 0이 안 되는 것, 남아있는 자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잔류자기라고 하고요. 자, 요거 볼게요. 요 점이요. 드디어 0을 만들었잖아. 근데 전류는 더 투입이 됐죠.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보자력이야. 보충해주는 거야. 자속을. 반대 방향의 자속을. 그래서 0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축과 만나는 점의 이름은 보자력. 세로축은 잔류자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 정도 문제 나와요. 이건 다 맞아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곡선에 대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왜 우리는 자기 회로를 쓰는가? 그 철심에다가 본선을 감은 걸요. 자, 이게 영구자석이에요. 얘를 전자석. 전자석인 건 전류를 흘렸을 때 자석이 되는 거. 다시 말해서 자기 회로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자, 어때요? 면적 비교해보세요. 훨씬 크죠? 훨씬 작죠? 손실 자체가 달라요. 손실이 크면 기기의 효율이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기기에서 효율 떨어진 게 제일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영구자석 쓰지 않고 이렇게 자기 회로, 전자석을 사용하더라.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하나 더. 계속 쓸 수 있어서 그렇게 이름 붙였는데 알고 보니까 안 좋은 거예요. 영구자석. 열 손실이 많다는 거지. 히스테리시스 손실이 커요. 잔류자기도 크고 이 잔류자기를 없애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이제 그냥 이름이 영구자석인데 왜 무슨 해가지고. 영구자석은 말국자석, 막대자석 이런 애들이 영구자석이에요. 그냥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자석. 근데 얘는
전류를 흘려줬을 때만 자석, 전자석. 네, 그게 다를 수 있어요. 이것까지는 뭐 잘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쉬우니까 보고 갈게요. 그래서 히스테리시스 손실을 계산을 해봤대요. 계산을 해봤더니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예요. 근데 우리가 볼 거는 딱 요거만 보면 돼요. 자, M이 의미하는 건 최대라는 뜻이에요. 맥시멈의 M이에요. 최대, B가 의미하는 게 자속 밀도였어요. 최대 자속 밀도 1.6승만큼 히스테리시스 손실이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자속하고 되게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히스테리시스 손실은 최대 자속 밀도의 1.6승에 비례해서 나온다. 근데 전기 기기 시간에는 이렇게 배울 거거든요. 2승 제곱. 그래서 1.6에서 2승에 비례해서 나온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